안녕하세요, 모터래퍼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택 PDI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제 뒤에 있는 이 TGX입니다. 유로6 모델이 적용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이 TGX 유로6D가 적용됐다고 하지만 외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대하고 광활하고 많은 트러커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색이 이렇게 사자 그림과 레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옵티머스 프라임 느낌도 난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D38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D38 엔진이 들어갔다. D38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만 MAN 내에서 가장 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40, 여기도 640이 써 있는데 640이라는 말은 640마력을 발휘하는 D38 엔진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GX는 모델명이고 28 같은 경우에는 총 중량을 말해요. 독일에서나 유럽에서는 총 중량을 기준으로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적재 중량, 1톤 트럭이니 3.5톤 트럭이니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많이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연료통은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아요. 체결부는 철입니다. 철 소재를 이용하는 거는 약간의 늘어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장들을 고려해서 철 소재를 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과 철 밴딩을 할 경우 이 철 부분만 부식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부분은 코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징적으로 여기는 사이드 스텝 계단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연료통에 계단을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번 TGX의 가장 큰 차이, 핵심은 유로6D 기준을 충족시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6D가 뭐냐? 사실 배출가스를 기준하는, 측정하는 기준인데, 기존의 유로6C와 다른 점은, 기준점은 사실 대동소이하지만 측정 방식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실험실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하게 타이어를 굴려서 측정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로6D 측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적용이 됐었거든요.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유로6D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내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2022년에 적용되는데, 만트럭 같은 경우 사실 유럽이 본고장이고 유럽의 유로6D가 적용됐기 때문에 유로6C 라인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생산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불편하잖아요. 유로6D가 되면서 배출가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연비도 좋아졌고 나머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상 독일에서 판매하는 유로6D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X라인이 적용되는데, 국산차의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 보시면 앞쪽에는 신품 타이어, 뒤쪽에는 중고라든가 재생이라든가 혹은 최근에는 중국산 타이어를 쓰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가격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는 가급적이면 신품을 쓰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또 새롭게 좀 바뀌었는데요. 이 장치들은 에어 브레이크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트럭의 적정 공기압을 배분하는 장치들인데, 사실 이 부분만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 통신을 통해서 적절한 즉각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어 브레이크나 에어 서스펜션의 공기압을 제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TGX 자체가 외관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굉장히 거대한 스티어링 휠이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주행 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스티어링 조향감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민첩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 차 역시 독일차지만 독일의 승용 수입차처럼 즉각적인 움직임은 아니에요. 살짝 어느 정도 유격은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그런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로움, 유격이 아니라 여유롭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매끄럽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여기 국내 사양에 맞춘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길에 따라서 사실 트레일러나 대형 덤프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오르막 내리막을 피하는 게 연비에 굉장히 좋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평지 중심에, 그리고 높이 제한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피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내비게이션 아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조작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공조장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버튼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긴급제동 장치를 해제한다,
혹은 이거는 레인 키핑,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음을 울리는데, 사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뿐만 아니라 차로 복귀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장거리 운행 시에 잦은 정차에도 작동할 수 있어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3열 바퀴가 올라가요. 사실 트레일러를 실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로 이동을 할 때 연비주행, 바퀴를 앞과 뒤에는 바퀴가 2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트레일러 중에 3열의 바퀴를 올려주는 기능,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진흙탕, 험로 이런 데서 접지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랭글러에서나 볼 수 있는 디퍼런셜 락 기능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 디퍼런셜 락과 함께 같이 하는 건데, 3류를 완전히 드는 게 아니라 살짝만 올려서 2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접지력을 높이는, 그래서 험로 탈출에 유용한 이 2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변속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변속기 뒤편으로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서 당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변속기이지만 수동 변속 모드는 위아래로 조작을 하고, 시프트 업다운만 되는 게 아니라 당길 경우 배기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내리막길이 쭉 이어지는 구간에서 브레이크 페달만 밟을 경우 디스크가 과열이 되거나 페이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적절한 제동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눌러서 경고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는데 전자식이에요. 경적이 빵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잿더리라든가 컵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앞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번호판 하단부에 있는 센서와 함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 여기 이 부분에는 핸드폰 혹은 뭐 작업장, 수납, 송장 이런 것들 서류들 넣어두고, 그 아래 서랍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외에도 윗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 또 새로 처음 보는 건데, 외부에 카메라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능도 제가 밖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실내에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는 이제 한국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추가된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모니터가 어디를 비추느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조수석 방향 카메라 있죠. 저 카메라를 비추는 모니터거든요. 저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하면,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우측 하단부 범퍼 아래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장애물에 의해서 여기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어린아이가 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D38 엔진이 달려 있는데, D38 엔진 같은 경우 MAN에서 가장 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량만 해도 15.2L, 15,200cc급. 일반적으로 뭐 중형, 준중형 세단에 들어가는 차량의 한 10배 정도 배기량을 가진 엔진이고, 출력은 640마력, 토크는 300이 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 자체 판매량이 그렇게 뭐 많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는 유로 6D 엔진이 적용됐어요. 이 엔진 자체가 워낙 뭐 오래된 엔진이 아니라 2014년도에 개발된 신형 엔진이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유로 6D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자 제어 기능들이 더해지고 최적화되면서 연비 효율이 좋아졌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변속기의 사양도 과거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피션시 기능이 좀 집중됐다면, 이번 모델은 이제 파워 모드 주행, 조금 더 이제 쾌적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그 모드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뒤에 짐을 싣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타왔던 유로 6C 모델과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이 차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느끼기에도 이 차 자체가 가지는 출력과 토크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배출가스 기준 유로6D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엔진의 최적화, 효율성, 그리고 내구성들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D38 엔진 외에 D2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엔진 같은 경우 마력이나 토크가 개선이 되었는데, D38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연비 효율에 조금 더 개선이 있었지, 출력이나 토크 자체는 기존과 거의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유로6D 모델이 되면서 바뀐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스탑앤고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승용차에서는 이 기능이 적용된 지는 좀 됐지만, 상용차 부분에서는 이번에 만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이 사실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엑셀을 컨트롤해야 되는 대형 상용차, 그런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부담감,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같이 뭐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 경우 1시간만 운전해도 발목이 타고 나면 뻐근할 정도로 약간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스탑앤고 시스템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편의 사용으로서 운전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자가 피로하면 사실 졸음도 오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사양이 추가됐다. 단순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스탑앤고가 포함됨으로써 장거리나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에 보니까 앞차 속도와 제차 속도도 표시가 돼요. 그리고 거리 까지 표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저처럼 좀 초보, 뭐 운전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속도만 고려한 게 아니라 트레일러 같은 경우 뒤에 있는 무게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승용차와는 완전히 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들어간 게 이제 차선 이탈 외 차선 복귀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차선 이탈 방지 경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도 들어가 있고, 긴급 제동 시스템과 함께 지금은 대형 상용차에 의무화된 기능 중 하나거든요. 장거리 운행이 많으시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좀 피로하신 분들이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굉장히 매년 한 번씩 두 번씩 화제가 됐었거든요.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긴급 제동 장치와 함께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외에도 차로 복귀 시스템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경고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알아차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의 순간보다 차선이 넘어가는 순간을 감지해서 다시 복귀시켜주는 자동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좋아졌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졸음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안전 기능이 더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부주의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 TGX를 같이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유로6D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 더 개선되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었고, 그 외에도 편의 및 안전 사양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좀 알 수 없는 사용차 운전자, 트러커 분들만 아시는 디테일한 변화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TGX 시승을 신청하고 3주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발생했던 품질 이슈와 관련해 고객의 클레임이 다시 발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모터래프에서는 1년 전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품질 이슈, 그리고 만트럭버스 코리아가 제시한 후속 대응까지 1년의 과정을 취재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제기된 클레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막스버거 사장과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Maybe to come with a little bit bigger picture. We at MAN, we have the highest appreciation and gratitude for our customers. And customers which are buying our products and rely on us, and they are gaining their life with our products, and we have the highest respect, and we do our utmost for fulfilling their expectations. Now we have a customer who signed an agreement more than a year ago, or roughly a year ago,
And we came to an agreement. And nevertheless, he still said he was not so happy. And then we bought back his truck. So we finished with the old stories. But then some months later, the same customer bought a used MAN truck again, and obviously only with the intention to, let me say like this, to make some trouble. And even if this is an old truck with Euro 5 engine, he's using basically the same stories that he was using before with the Euro 6 engines. And now in the Euro 5 he says he has also rust in the engine and I don't know what. So this for me is not really the customer, the kind of customers we have really to fight for and to work for. And this story is totally different. Now this person has gathered a rather small group of followers, and they are starting with a statement that we have been breaking the agreement, which is totally not true. And obviously they are seeking for some personal benefit by doing damage to our brand reputation. Now let me say something about that. Damaging our brand reputation is not only damaging the brand name. We at MTPK, we have some 100 employees, and if the image is damaged, this also damages the image of the employees. Then we have some 400 people working for our brand in the service dealers and the sales agents, and they are also harmed by this damage of the reputation. And then we have roughly 10,000 customers, and if the brand image is damaged, then also their image is damaged, and also an economic damage, because if the brand damage goes down, then also the residual value of the vehicle might go down, and the customers, the good customers, the many customers, the thousands of customers are losing money because there is a small group which is looking for a personal benefit, and I think it's also our obligation to protect our really good customers and thousands of customers. TGX 시승기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품질 클레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1년 전 발생했던 그때와 달리 조금 다른 점은 이번에 양쪽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모토래프는 차후에 양쪽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컨텐츠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